7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상반기와는 다른 수급 형태를 보여줬는데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순매수 1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을 계속 사고 있어요. 한 수급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44만 원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국인과 기관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산 주식 탑 10 한번 분석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볼게요. 일단은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한번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한 달 정도가 되는데 외국인 먼저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 보게 되면 역시나 삼성전자를 한 달 동안 5,800억 샀어요. 네, 굉장히 많이 샀죠. 아까 제가 이거는 전체 투자 동향을 7월 1일부터 잡아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2조 5,300억을 살 때 전기전자를 1조 6,800억을 산 거예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이만큼을 또 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0416 화면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5,800억을 투입을 하면서 강력하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 삼성전자가 1위예요. 순매수 1위예요. 네. 그만큼 7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상반기와는 다른 수급 형태를 보여줬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그동안에 정말로 많이 팔고 지분 줄여서 이거 다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고 싶으니까 지분율이 높은 것들을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삼성전자를 바로 외국인들이 순매수 1위였습니다. 7월 달에는요. 그래서 약간 다른 양상이 나온 거죠. 지금까지 와요. 시장이. 그리고 2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에요. 4,800억가량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투입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역시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보게 되면은 7월 들어와서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상승을 정말 연속적으로 5일선 타고 급등주처럼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다가 여기에서 살짝 꺾이는 듯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지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닥 바로 또 잡고 또 그 전고점을 넘겨버리죠. 40만 원을 여기에서는 한번 저항이 있었어요. 예, 있어서 이 윗꼬리가 길게 달렸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장대양봉 3개 뽑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121선 최근에 나타난 마지막 저항선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을 계속 사고 있어요. 이게 물량들이 6개월 보유예수가 이제 끝나거든요. 끝나가지고 물량들이 나올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상승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강한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뭐 조금 이따가도 짚어드릴 거지만 우리가 기술력에 있어서는 우리 배터리셀 3사가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어떤 CATL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배터리 점유율 면에서는 1위예요. 중국 로컬 업체들이 워낙에 많이 자동차들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위지만 결국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배터리를 완성차 업체들이 전 세계 글로벌 어떤 뭐 공룡 자동차들 전부 다 내연기관에서 두각을 보였던 이런 쪽들이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런 7월 달에 들어와서도 좋은 차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만약 수급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오버행 이슈, 물량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딱 이렇게 그어보면은 또 차트상으로 흐름이 나오네요. 한 수급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44만 원까지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와서도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수급 풀은 괜찮고요. 또 연기금도 패시브 자금 성격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투신 쪽만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6개월 보호예수 물량들 잡혀있던 것들을 약간은 사모펀드와 함께 뱉어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수급적으로 아직 문제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또 잡아보면요. 역시나 SK하이닉스가 또 3위네요. 네, 삼성전자 5,800억 샀는데 거의 그 반 정도네요. 한 2,900억에 조금 모자라는 2,700억을 하이닉스로 투입을 하면서 역시나 전기전자의 7월달 흐름은 좋았다라는 부분들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위가 또 삼성 SDI예요. 공교롭네요. 참 이게 각각 1위에서 4위까지가 1, 3위가 반도체, 2, 4위가 또 배터리 쪽이에요. 그만큼 배터리도 강력한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서 형성이 돼 있는 이런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최근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기존에 이제 높이 지름에서 2170이었어요. 배터리 크기가 작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각형 배터리 이런 쪽들이 점유율이 점점 더 줄어들면서 원통형을 채택하는 비율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BIT 분야에서도 이걸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밀고 다니는 청소기, 무선 청소기 같은 거에도 이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근데 차량 단으로 가려면 출력도 높아야 되고 주행거리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화두가 되는 거는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불렸던 전고체 배터리 있어요. 그래서 2170이 여기에 있고 전고체 배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단계로 지금 4680 배터리가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산, 양산이 좀 쉽다라는 장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2170대 얘기예요. 4680은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함부로 빠르게 쫓아올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라고 간단히만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고요. 5위는 역시나 현대차죠. 네, 아까 제가 운송 장비도 같이 좀 체크를 해드렸었죠. 한 달 동안요. 보시면은 2주 5,400억 살 때 운송 장비도 외국인들이 5,100억, 기관도 1,000억 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런 매수하는 기관들의 흐름이 외국인에 비해서 작긴 하지만 이거 주체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보험 전부 다 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또 반도체, 전기전자와는 다른 흐름이죠. 네, 이거에서는 매도가 나왔고 의약품에서도 역시나 이런 식의 수급들이 3끌이, 4끌이로 기관 주체들이 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과 이런 기관 주체 각각의 수급들이 합쳐지면서 강한 탄력을 보여줬겠구나라고 우리가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5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요. 그 밑에는 KT네요. 1,100억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것도 SK텔레콤이에요. 통신사네요. 네, 통신사가 지금 이렇게 주요 업종들을 매수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약간의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띈다라고 보나요? 네, 이런 쪽들도 외국인들은 같이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1,000억 이상씩 KT와 SK텔레콤을 담으면서 역시나 주가 흐름은 KT 굉장히 좋았습니다. KT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네,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이 7월에도 견조하게 나왔죠. 네. 이 61선이 이제 완벽한 지지선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무너지려고 하다가도 사실 크게 무너졌어요, 이날. 6월 16일에 무너졌는데 다시 이런 식의 회복하는 흐름이 바로 다음날 나와버리죠, 다시. 장대양봉 나와버리고 또 무너지지만 또 회복해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완전 61선이 지지선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KT를 지금 8월 들어와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61선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건이 아니라 이런 식의 파동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장대양봉 나온 이후에 오늘 음봉 맞고 있기 때문에 하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37,000원 정도 61선이 위치해 있는 여기 정도에서 내가 산다 라는 기술적인 분석까지 좀 같이 가미해서 접근하시면은 훨씬 더 확률을 좀 높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뭐 SK텔레콤이었죠. SK텔레콤이 바로 밑에 있었는데 이거는 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일단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보시면서 이렇게 지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외국인들이 사는 걸 기관들이 전부 다 판 거냐, 아니면 개인들이 판 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나눠 가졌느냐, 이것도 수급을 여러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 들어오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관들도 매도했다 하면은 개인들 같이 매도하면서 외국인들이 7월에 지수 산 것처럼 같이 매수를 몽땅 해버리는 그 다음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매수 주체는 주요 주체가 얼만큼 많이 개입을 해서 매수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그 밑으로 보게 되면은 S-오일이 또 있네요. 네, 정제 마진 효과가 정말로 크게 나오면서 실적도 2분기에 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가 레벨이 정말 높게 형성되다가 지금은 약간 $100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피크아웃 얘기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가 계속적인 상승을 S-오일이 보여준 건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요, 이런 식의 흐름이었어요. 네, 123,000원까지 갔던 게 정말로 가파르게 떨어졌죠. 하지만 일단은 매물대, 가장 두꺼운 매물대죠. 여기 하단에서 또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이런 지점에선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처럼요. 이런 지표를 보는 분들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86,000원대에서 다시 매수해서 올리지만 또 한 번에 돌파는 안 되죠. 왜냐하면 매물대 저항이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피크아웃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박스권이 이런 식으로 약간 86,000원에서 94,000원 부근에 형성이 돼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만약에 정제 마진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지금 정도 레벨만 유지돼도 이거 실적들 올해 내내 그리고 내년까지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다고 하면은 S-오일 신규 매수 접근을 어디에서 하셔야 될까요? 매물대 하단 86,000원대까지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고 만약에 여기에서도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저점 이런 식으로 차트상으로 그어 놓으시고 한 8만 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를 86,000원 구간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8만 원을 크게 하회하면은 여기에서는 손절까지도 잡고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애초에 다 세워놓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기술적인 스킬도 이제 수급과 더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SK I 테크놀로지네요. 네,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그리고 I 테크놀로지는 이제 분리 막 쪽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셀 쪽도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은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도 여전히 높다. 그 밑에는 바로 이제 하나 솔루션이 하나 있네요. 이건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이잖아요. 워낙에 또 지금 미국이라던가 유럽 쪽에서 이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원을 다변화시켜야 되는 건 그냥 숙명입니다. 필연적이에요. 에너지 안보 위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게 뭐냐? 풍력보다는 태양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빠르게 키우려고 미국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얼마 전에 나왔던 이슈가 중국 쪽에서 지금 공산당이잖아요. 거기는 정책을 딱 하겠다라고 하면 합니다. 그런데 폴리실리콘 가격을 약간 규제하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테지만 우리나라의 폴리실리콘 업체인 OCI의 주가는 그날 급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모듈 제조업체, 폴리실리콘이라는 원료를 가지고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업체들은 원가가 개선이 되잖아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싸지는 만큼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은 급등을 해버렸죠. 그런 효과가 좀 나온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이제 탑 10 종목.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기관 순매수 종목 볼까요? 네, 기관 쪽에 보게 되면은 약간 이제 외국인과는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가 기관 쪽에 순매수 1위였습니다. 2천억 정도 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외국인 쪽 보면은 순매도 1위가 또 네이버예요. 예, 1,700억을 매도했는데 기관 쪽에서 오히려 매수를 했던 거죠. 왜 그럴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약간의 어떤 그 금리 인하 시그널이라던가 이런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이런 시그널들이 약간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 올렸던 만큼 이것도 급격하게 내릴 수 있는 가능성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뭐가 이제 주목을 받는 거죠. 성장주.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네이버 쪽에 대한 매수들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네. 지금 기관과 외국인 1위 순매수, 순매도가 서로 딱 반대죠. 있네요. 예, 반대죠. 또 순매도는 삼성전자예요. 예, 맞아요.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지금 보면 외국인들하고 기관도 만만치 않게 팔았어요. 이거를 정말로 외국인들이 이만큼을 팔고 기관들이 이제 외국인이 기관들 한 4천억 판 거를 같이 샀었으면 아마 지수는 더 세게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는 않았었고요. 기관들의 물량도 만만치 않게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7월에는 조금 싸우는 그런 형태의 수급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전자를 외국인들이 많이 샀지만 기관에서는 또 1조 4천억 가까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화면을 안 보고 여기에서만 기관별로 집계해서 봐도 반도체 단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샀겠지만 기관은 좀 만만치 않게 팔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화학도 보게 되면 여기서 외국인들은 1,600억 샀지만 기관은 1,400억도 팔았고요. 그리고 운송 장비는 5,100억, 1,000억 같이 샀네 이러면서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구나, 좋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추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좀 보시게 되면요.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 많이 샀어요. 네, 작정하고 일단은 기관들은 7월에 올릴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또 한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5% 정도 올랐던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거보다 이제 더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들을 코덱스 ETF 레버리지를 1,830억 정도 샀고요. 그 밑으로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또 1,400억 샀어요. 네, 그래서 지수의 2배 강한 상승을 만들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전략을 기관들은 구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보면요. 현대모비스 샀네요. 한 1,40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일단 이거는 완성차 업체의 주가 흐름들이 워낙에 좋고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을 내줬거든요. 근데 그 밑에 현대모비스라던가 이런 부품주들 보면은 또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최종적으로 판매가에다가 이런 원재료가의 인상 부분을 전가를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주가 흐름 자체는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흐름들 7월 들어와가지고 쭉 상승했고요. 마찬가지로 매수할 만한 신호들은 나왔었죠. 네, 3바닥, 4바닥을 이렇게 바닥수가 여러분들 많이 형성이 될수록 더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제가 이평선이라던가 어떤 이런 부분들도 숫자가 클수록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봉보다는 주봉, 주봉보다는 월봉, 월봉보다는 연봉의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 5, 6월 달에 지금 바닥이 3번이나 만들어졌고요. 7월 들어와서도 올라가는 듯 하다 떨어지면서 또 19만 원에서 바닥을 확인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7월 6일이면은 몰라도 7월 7일 7월 7석이네요. 마침 7월 7일에 이런 식으로 밑꼬리가 달리는 과정들에서 19만 원 지지가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 이렇게 째려보고 있었는데 19만 원 계속 지지 받았네. 이번에 19만 원 터치하면은 매수해 봐야지라고 생각했으면 이날 6일이 아니고요. 이렇게 장대음봉 나오면서 신호를 주는 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 많이 장중에 빠지지만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19만 원을 회복을 할 때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여기에서 파동을 더 뚫고 올라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사서 팔아야 될 지점은 여기예요. 여기 매물대. 여기 상단에 가셔가지고 22만 원 정도가 안 되는 시점부터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 편안하게 이 정도의 수익률을 기관들과 같이 따라가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기관들의 매수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중심, 보험 중심으로 해서 쭉 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또 붙어주고 있어요. 그만큼 2분기 실적은 원가의 부분을 판매가로 전가하지 못해서 부품 업체들의 실적은 완성차 업체, 현대차나 기아에 비해서는 실망을 하는 수준이었지만 향후에는 전기차 보급률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뒤에 종목들 보시게 되면 LG생활건강이 또 의외로 있어요. 네, 1330억 샀습니다. 화장품주 정말로 좋다 예전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분기 실적이 거의 역전 없이 계속적인 성장을 제가 알기로 한 30몇 분기를 했던 종목이에요. 정말로 잘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실적으로 꺾어버리면서 일단은 주가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왔던 종목이죠. 이거 뭐 일봉으로 보시면 당연하고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반등했네. 네, 많이 반등했어요. 이거 지금 178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60만 원이 장중에 깨져버렸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거의 3분의 1 토막 난 거죠.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도 실적이라던가 이런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이런 큰 파동이 아래쪽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지분율과 동행을 하고 있죠. 바닥을 여기에서 찍은 만큼 60만 원에서 바닥이 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분율 추이만 보시고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형주는 매매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딱 일단 접근하셔서 외국인들이 하루 샀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네 라고 보시면서 기관들도 같이 붙었네 라고 이렇게 체크가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때 사신 이후에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물타기가 아니고 떨어질 때 물타기가 아니고 올라가면서 수급들 들어오는 거 확인하면서 불타기식으로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화장품주 안 좋고 중국과의 지금 외교 관계도 약간 치포, 동맹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아요. 중국에서 보복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수급적인 요인들이 주가를 계속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종목이 LG생활건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1,300억 샀어요. 약간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는 느낌은 약간 달라요. 근데 이제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주주 달래기로 이거 일단 보호예수 풀려도 LG화학 물량은 LG에너지솔루션 가지고 있는 물량들은 안 풀릴 겁니다 라고 주주 달래기를 좀 나섰죠. 그러면서 기관들이 1,3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역시나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어떤 시너지 효과들, LG화학 쪽에서 결국에는 2차전지 관련된 소재단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화학 쪽에서 시너지가 날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기관들이 이쪽을 오히려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LG화학 쪽의 또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런 식의
일봉상으로 봤을 때 7월 들어와가지고 바닥을 역시나 매물대 하단에서 다지고 50만 원 정도 됐어요. 여기서 다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파동들이 만들어진 거죠. 한번 꺾이긴 했으나 이 저항대 이제 121선이다 보니까 이런 지점에서 일단 맞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트레이딩을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50만 원 매수 그리고 121선 터치했을 때 예약 매도 걸어 놓으셔도 돼요. 그럼 한 55만 원이면 10% 먹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매물대 하단에다가 매수 걸어 놔야 되겠죠. 그럼 50만 원에 또 매수한 다음에 이번에는 매도할 것이냐. 여기에서 막히면은 매도하면 되는 건데 수급들이 이어지면서 기관들이 사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엔 돌파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 반 정도만 차익 실현을 매물대 상단에서 하시고 나머지는 홀딩 해보는 거죠. 네, 그런 전략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네, 1240억을 그 바로 밑에 7월에도 삼바네요. 매수했어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로 붙어 있네요. 네. 역시나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제가 일단 그 신약이라던가 바이오 이런 쪽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솔직히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이게 정말로 계속 적자가 나는 기업이라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술 수출하면은 재무제표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쪽들인데 이런 어떤 CMO라던가 CDMO 쪽, 위탁의약 그리고 위탁 개발 생산까지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꾸준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직까지 외국인 지분율 낮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는 탑픽 종목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단은 차트상으로 좀 바닥은 일단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 다시 한번 이제 지나온 것들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봉 왔을 때 여기에서 2019년도와 20년도에 바닥 잡혔던 14만 원 부근에서는 사볼만 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 전에 파동이 5월 달에 한번 나오면서 바닥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주봉상의 3바닥이 나왔던 거고요. 그 이후로는 수급들이 좀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거의 빠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파동들이 7월에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견조한데 지금 이 지점에서 약간 이제 막고 있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또 하나 그어볼 수가 있겠죠. 전 고점 부근이 되겠는데요. 3월 달에 갔었던 지점인데 한 19만 원 지점입니다. 여기서도 윗골이 찔리고 또 음봉 나오고 굉장히 저항대가 심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서도 심리적으로 거래가 많이 됐던 거거든요. 주식이 약간 심리가 반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빠지는 구간도 겪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을 겪다 보니까 본전 생각 나는 겁니다. 여기 오면요. 그래서 매도 물량들,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누가 받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대체적으로 이런 매도 물량들, 원금 생각나는 분들이 팔았던 물량들을 받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심각하게 꺾이지 않아요. 바로 올랐다가 또 올라가고 여기에서 또 한 번 물량들 정리하는데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수급이 그나마 견조하게 연기금이라던가 기관 위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일단 바닥은 완벽하게 좀 잡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이제 갈 수 있는 지점도 같이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대략 한 이 정도 선으로 그었던 것 같은데 30만 원 초반대. 그래서 여기에서 사서 여기까지면은 2배 정도 수익은 가능한 구간으로 기술적으로는 보인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 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워낙에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두 개 묶어서 설명한 걸로 하고요. 크래프톤도 90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보시게 되면은 크래프톤이 일단 1분기에도 게임주 중에서는 실적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안 좋은 이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크래프톤이 이제 큰 시장을 자꾸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가 인도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인도가 중국과 약간 마찰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중국의 크래프톤의 이 퍼블리셔가 또 중국 쪽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중국 퇴출, 우리나라에서 퇴출. 근데 이거 처음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커나가는 시장, 인도의 인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 만약에 바로 완전히 빼야 된다. 크래프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조금 매도세가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동안 매수해오던 것과는 다르게 약간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구간은 온 것 같고요. 대신에 연기금은 패시브적인 성격의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연기금만 보고 여러분들 수급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뉴스 말씀드렸죠.
연기금 계속적으로 패시브 자금 비중 때문에 크래프톤 매수했는데 수익률 마이너스 40% 이런 뉴스들 나왔거든요. 그래서 패시브적인 성격의 자금들의 수익률은 반드시 이런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외국인들이 동반 매수할 때에 더 큰 의미를 가진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차트를 잠깐 볼까요? 크래프톤 보게 되면은요. 네, 이런 식의 일봉 차트 흐름이 나왔습니다. 7월 들어와서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7월에는 지수도 일단 코스피 지수도 5%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올라가려다가 일단 결국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보면은 121선 저항을 뚫지를 못해요. 네, 물론 중국 이슈, 인도와의 마찰 이슈 이런 것들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맞고 지금 다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다가 반등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이 단지 패시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기금만의 매수기 때문에 신뢰도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의 마찰 추이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서 매수 시점을 만약에 다시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매물대 하단 정도는 손절 잡고 들어가 볼 만해요. 21만 원 초반대. 근데 21만 원 초반에 들어가서 내가 얼만큼 빠지면 감내하고 손절은 하겠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기술적인 관점들을 조금 아직까지도 시장이 완벽하게 턴했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예측보다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응 측면을 많이 넣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12위가 삼성전기예요. 네, 역시나 전기전자 쪽 많이 사다 보니까 삼성전기, 뭐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런 기판 쪽들을 계속 증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쪽들의 기관들은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다만 외국인들은 37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개인들 물량까지 같이 매도 물량 받으면서 기관들이 같이 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차트 흐름상으로는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보게 되면은 네, 7월 들어와서 삼성전기 네, 여기서 역시나 이제 바닥을 일중으로 지금 양바닥을 쌍바닥을 좀 잡은 이후에 이런 식으로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60일 저항대를 맞고 크게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상승을 해주느냐, 강하게 돌파해주면은 제가 볼 때는 121선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한 15만 3천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 빠지면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은 삼성전기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아까 삼성전자와는 약간 좀 다른 흐름입니다. 일단 지분율이 크게 줄어드는 건 이제 벗어났지만 여전히 지분율이 증가되는 모습들은 크게는 관측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 매수는 좀 단기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가 외국인들 매수도 본격적으로 붙어줘야지만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